네,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12시 여러분들의 계좌를 책임져 드리는 김쌤,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힘차고 그리고 더 좋은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방송 꼭 집중을 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의 주신 종목들 제가 최대한 지금 방송 처음부터 말이 빠르죠. 최대한 템포 올려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1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종목 상담에 앞서서 이번 주에 우리 시장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손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종목을 교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더 살 것인지 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만약 종목 교체를 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섹터, 어떠한 산업을 관심을 가져서 어떠한 종목을 골라야 하는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한 주 우리 시장이 어땠는지 최보아 학생의 브리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한밤에 김막힌 투자 우리 김쌤 김태성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1시간도 이번 주 철저한 시장 분석을 통해서 다음 주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략도 여러분께 짜드릴 거고요. 또 이러한 시장 속에서 내 종목에 대한 고민이 계속된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이 계속될 테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보는 종목 상담 시간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여러분이 정말 많이 기다려주시는 블라인드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시는 건 물론이고요. 더 알차고 유익하게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검색창에 한밤김쌤, 한밤김쌤 네 글자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 조금 어렵고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셔도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방송 1시간 동안 담아드리려고 최선을 다할 테지만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이외의 정보들은 모두 노란톡방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도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서 다양한 정보들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나는 더 많은 정보 원한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3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전일 대비 0.51% 오른 3,302.84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3,316.08이라는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1월 사상 처음으로 3,000선, 3,100선, 3,200선을 차례로 돌파한 뒤 약 5개월에 걸친 조정 국면을 지나서 3,300선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전일 대비 0.05% 내린 1,012.13의 장을 마치면서 약보합권으로 마쳤습니다. 다음 수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수급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85억 원과 5,885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3,300선 고지를 이끌었습니다. 그동안 지수를 지탱했던 개인은 8,19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의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전일 대비 0.49% 상승한 81,6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종목이 다시 한번 반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종목이 이미 여러 우려를 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79,900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후 3거래일간 상승해서 81,000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함에 따라서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를 찍기도 했었죠.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신 카카오를 찍은 상태이긴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했지만 각각 1,472억 원 그리고 824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반면 카카오는 4,543억 원을 사들이면서 상장 이래 사상 최대 규모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는 여전히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업황 반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미국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에 따른 밸류에이션 하락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 고점 등으로 주가가 부진했긴 하지만 다시 올라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실적은 매출액 27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3.8% 늘어나기도 했고요. 또 영업이익은 51조 1천억 원으로 42% 증가할 거라는 예측을 전문가들이 내놓으면서 이는 반도체 사업부의 실적 개선 덕분이라고 평가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 모바일 수요 강세로 이미 D램의 가파른 가격 상승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근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메모리 주문 증가가 이어지면서 2분기 이후에 낸드의 가격 반등도 진행 중입니다. 코스피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장주 삼성전자입니다. 잠시 주춤했지만 반등할 흐름, 또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릴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제 종목입니다. 카카오의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의 주가 전일 대비 1.59% 하락한 15만 4,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카카오의 주가가 하락세로 마감한 건 지난 16일 이후 6거래일 만입니다. 지난 닷새간 카카오는 18.53% 급등하면서 잇따라 장중 및 종가 기준 최고가를 경신해 왔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3위인 카카오는 SK하이닉스와의 시총 격차를 15조로 줄이면서 2위의 아성에도 도전하기도 했는데요. 고점을 향해 달리던 카카오가 갑작스럽게 또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한 가운데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한 개인 투자자들이 카카오 사들이기에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 이 단기 급등에 따른 고평가 논란이나 주가가 정점을 지날 수 있다는 우려보다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카카오의 주가가 단기간에 빠르게 오르면서 지나친 고평가와 함께 주가가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또 카카오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연이어 있을 자회사 상장 이후 지분가치 할인으로 인한 주가 하락 우려가 존재한다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카카오의 흐름도 우리 김쌤과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의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672억 원과 377억 원어치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기관은 722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다음 셀트리온 제약의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가 전일 대비 8.9% 하락한 15만 5,6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방역 당국의 한마디가 이 하락 사태를 좀 초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코로나19 국산 항체 치료제인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인도발 코로나19 델타형 변이를 대상으로 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진 직후 셀트리온이 25일 증시에서 4.67% 하락하는 등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가 모두 급락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각각 6.13% 그리고 8.9% 내려갔습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 그룹주의 시가총액도 하루 만에 3조 5천억 원 넘게 증발하기도 했는데요. 이 코로나 변이가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앞으로 셀트리온 제약의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흐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이후에 이어질 시간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하는 종목 상담도 진행되고요. 이 방송 끝 무렵에는 블라인드 종목도 제시가 될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노란 톡방에도 많이 들어와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이번 한 주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다라고 좀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은 강했습니다. 시장은 강했지만 아마 제 말에 공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이 시장을 올리는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 대금, 즉 돈이죠. 근데 그만큼 돈이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고 또 돈이 거래 대금이 많아야지만 굉장히 많은 종목분들을 한순간에 한 포인트에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이 돈이 거래 대금이 시장에 없다면 전체적인 종목이 상승하는 느낌이 아니고요. 일부 몇 종목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겠죠. 그러다 보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다르고 시청자 여러분 A가 가지고 계신 종목 다르고 B가 가지고 계신 종목 다르고 C가 가지고 계신 종목 다르죠. 그렇게 이제 종목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은 오르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세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코스피가 3,200을 넘어서 3,300 넘어갔다고 그런데 왜 내 종목은 왜 이렇지?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저는 더 많았던 한 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느냐? 컨셉을 확실히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 손절이 자신 있다 그러면 고점형 돌파, 고점 돌파를 하는 종목군들 과감하게 매매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카카오, 네이버 결국 뭐 지금 시점에서 오늘 기준으로는 많이 밀리긴 했지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성과를 냈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종목이에요. 그죠? 카카오나 네이버 대신에 매수를 했는데 손절 라인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하고 같이 매매한 종목들 있죠. 세원, 그죠? 그리고 유비케어, 그죠?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로보스타, 로보티즈 제가 계속 강조드렸어요. 네. 고점용 돌파를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을 보는 자신감이 아니고요. 손절할 자신감이 없으면요. 고점용 돌파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지금은 더 좋아요. 대신에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노란톡 메신저에서 저하고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나왔던 종목군들의 위치를 보면 바닥에서 돌아 나오는 포인트들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금은 아래에서 돌아 나오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혹은 주가가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군들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고민, 그죠? 제가 지난주에 상담을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지난주를 또 못 드렸기 때문에 바로 종목 상담을 들어갈 텐데 자, 종목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노란톡 메신저 어떻게 오는지 저희 최보 학생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자, 핸드폰 딱 지금 키시고 최보 학생의 안내에 따라서 이 노란톡 메신저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만큼이나 유익한 노란톡방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간단합니다. 한밤 김쌤, 한밤 김쌤 이렇게 4글자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 좀 어렵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현재 화면으로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1시간 내내 저희가 QR코드 화면에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언제든지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생성되니까요. 그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셔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변화가 굉장히 많은 이 시장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도 노란톡방에서 우리 김쌤이 다양한 이 전략이나 시장 대응 방법도 알려주고 계시고요. 또 툭툭 선물 같은 종목도 주고 계시니까요. 이러한 정보들 나는 모두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외에도 우리 김쌤과 계속해서 나는 함께 투자 생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김쌤이 모두 함께 있는 방이니까요. 투자 생활 조금 든든한 친구와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수익길만 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시 김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가장 먼저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에스코넥이라고 하는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자, 비중 15%에 1,805원에 지금 매수를 하신 분 같아요. 1,805원 맞죠? 자,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제가 볼게요. 가장 이번 주에 좀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요.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레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그 레포트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던 기업이에요. 자, 에스코넥과 함께 이 힌지라고 하는 제품. 자, 힌지가 뭐냐면요. 이 폴더블 폰이라든지 접히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힌지라고 하는데 자, 에스코넥뿐만 아니고 약 한 3개에서 4군데의 기업에서 이 제품을 만들어요. 자, 그런데 어떠한 기업을 홍보해주는 레포트에서 자, 이 힌지라는 제품이 단독으로 삼성전자에 공급을 한다라는 레포트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사라고 볼 수 있는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에스코넥이 삼성전자에 힌지를 납품한다라는 게 거짓말인가?
그리고 혹은 그러면 에스코넷이 앞으로 향후의 실적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 그러한 이야기가 돌면서 급락을 하게 됩니다. 네, 급락을 한 거예요. 자, 이날 수요일 날이죠. 그 이유 때문에 급락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굉장히 그 회사 차원에서 발빠르게 대응을 해줬습니다. 네, 회사 차원에서 아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약 15% 이상, 뭐 20%에 가까운 물량의 이 힌지를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빠르게 회복이 됐으나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회복하고 있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에스코넷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저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요. 만약에 좋지 못한 이슈가 일어나서 주가가 밀렸는데 기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발빠르게 공시를 내고 주주들을 달래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에스코넷, 저는 충분히 믿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히려 이 부분이 지금은 더 투자의 매력도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동안에 에스코넥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몰랐던 투자자분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에스코넥이 이 힌지라고 하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구나. 그리고 그 힌지는 접는 모바일에 들어가는 부품이고, 그리고 고객사가 삼성전자구나. 이렇게 오히려 새롭게 아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아도 그동안에 사실 이 힌지라고 하면 에스코넷보다는 다른 기업들을 조금 더 먼저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에스코넷이라고 하는 기업의 향후의 전망도 굉장히 지금 좋아 보이는 상황. 그래서 충분히 저는 지금 위치에서 에스코넷 같은 경우에는 더 들고, 그러니까 보유를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뭐 2,400원, 2,500원 이 가격대에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저는 기다려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기업 입장에서도 빠르게 대응을 했고, 그리고 힌지라고 하는 제품을 제외하고서도 수소차 관련한 사업 성장 모멘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에스코넷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면서, 만약 여기서 재차 상승을 한다면요, 지금 이 에스코넷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2,500원까지 우선 회복하는 게 가장 먼저고, 만약에 회복을 한다면 충분히 그 이상 3,000원 이상의 목표가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코넷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 보유하고 계신 분은 굉장히 이 공포에 잡으셨기 때문에 수익권이시라서 편안하게 제가 이제 대응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에스코넷 이야기 드리는 것은 문의 주신 분의 매수 가격보다는요, 아마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의 가격 2,000원 초반대 혹은 2,500원대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상담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SFA 반도체 15% 9,050원에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SFA 반도체 비중 15% 9,000원대 갖고 계시다. 자, 결국엔 반도체는요, 이제는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 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그죠? SK하이닉스, 뭐 거기서 거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주간에만 SK하이닉스는 약 7% 정도 올랐고요. 삼성전자도 뭐 이번 주간으로 따져보면 저점 대비 한 3% 정도 올랐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등락률보다는 위치가 가장 중요해요. 네, 위치. 지금 여기 초록색 이평선 있죠. 초록색 이평선을 한 번, 두 번 돌파를 하려다가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딱 세 번째 돌파. 자, 3세판인데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하면서 올라간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지수도 혹은 반도체 IT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반도체 소부장이라 일컫는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좋은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요, 주가의 가격이 많이 내린 게 아니에요. 물론 매수하신 분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현재가와 괴리가 정말 크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지난 3개월 동안 대다수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요, 주가는 거의 횡보예요. 올랐다 내렸다 내렸다 올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눈치를 봤던 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최근에 흐름 좋았고, 다시 한번 오늘 미국 시장이 플러스로 마감만 해준다면 다음 주 월요일 더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뿐만이 아니고요. 대다수의 반도체 IT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조금은 더 보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바로 가겠습니다. 자, 강원랜드 갈게요. 자, 강원랜드. 자, 비중하고 평단을 한번 보면 29,900원에 비중 50%, 비중 50% 승부를 거셨네요. 승부를 거셨는데 잘 거셨어요. 잘 거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속도의 차이. 같은 컨택주라 하더라도 단순히 기대감으로 이제는 오르는 기업과 정말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내면서 오르는 기업의 주가의 상승 속도 차이는 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우선 컨택주라면 다 같이 빠르게 올랐어요. 그죠? 다 같이 빠르게 올라왔지만 4월, 5월, 6월 딱 지나오면서 그 안에서도 이젠 압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코로나19 이전으로 실적을 회복한 기업들 위주로의 매기세.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우선 기대감에 올랐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 강원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전자보다는 지금 후자에 좀 가깝기 때문에 한번 좋은 시세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백신 접종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저는 충분히 시간과의 싸움일 뿐 컨택주들은요 그 전 가격대까지의 회기는 나오지 않을까. 자, 강원랜드의 그 전 가격은 당연히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가격대겠죠. 그래서 뭐 강원랜드가 실적이 좋아서 4만 원, 5만 원, 6만 원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래도 코로나19가 터지기 그 전 가격까지는 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우선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유를 하셨다가 충분히 시세가 나오게 되면 목표가를 3만 5천 원까지 잡으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바로 갈게요. NI스틸. 자, NI스틸 한번 볼게요. 높죠? 6,080원에 갖고 계신데, 자, 철강주를 포함해서 저는 이제 동일하게 하나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철강은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종목별로의 좀 차별화가 필요하고, 저는 NI스틸, 동국제강 뭐 여러 철강주들, 중소형주들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철강주를 하실 거라면 차라리 포스코, 그 다음에 현대제철, 그러니까 종목을 교체를 해요.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NI스틸이나 포스코나 위치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포스코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포스코, NI스틸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손실률 확실히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포스코로 그냥 종목을 교체를 해요. 그 다음에 지금의 손실률 커버하고 그 이상의 수익을 낼 때까지 가져가 보는 게,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는 게 지금 철강주는 가장 주요한 포인트예요. 철강주는요, 당연히 이 철강 가격의 오르고 내림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그 가격을 지금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는요, 시간이 좀 걸린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철강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중국이에요. 그죠? 중국이 만약에 철강을 많이 생산하면 가격은 내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이 생산을 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탄소 정책. 아이러니하게도 철강 산업, 굴뚝 산업을 돌리면요, 탄소가 많이 배출이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 문제로 인해서 저탄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중국은요,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철강의 생산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철강 산업의 가장 점유율을 높게 가지고 있는 중국이 덜 생산한다? 자연스럽게 철강의 가격은 다시 한번 상향 평준화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수요 굉장히 많죠. 경기 민감주 수요 되게 많죠. 대표적으로 자동차. 자, 내연기관이 팔리든 전기차가 팔리든 수소차가 팔리든 중고차가 팔리든 다 차에는 이 강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철강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더 높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뭐 NI스틸이라든지 동국제강, 중소형 철강주도 굉장히 메리트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스코, 현대제철 이 두 종목으로 종목을 압축을 하시면서 가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문의 주신 종목을 제가 상담을 하게 되면 화면 보지 말고 귀로 듣고 메모를 해놓으세요. 네,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한 번 더 그 노란통 메신저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자, 최보 학생 한번 안내해 주세요. 네, 지금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노란톡방에 빠르게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될 텐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한밤 김쌤 이렇게 4글자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검색어 입력 조금 어렵고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생성되니까요. 그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셔도 빠르게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1시간 동안 정말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또 최대한 많은 분들의 종목 상담을 방송 중에 담아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방송 1시간이 사실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도 계속해서 변동성이 큰 장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중에도 다양한 정보들,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보들, 우리 김쌤만의 알짜배기 투자 정보들 나는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이외에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니까요.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잠시 후에 있을 블라인드 종목 제가 힌트 오늘도 준비를 했으니까 힌트 듣고 맞추고 싶으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지난주 하루 좀 비었기 때문에 더 많은 종목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더욱더 지금 텐션을 올리고 있는데,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에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부진할 때 우리나라 증시를 좀 버텨줬던 게 바로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카카오와 네이버의 차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요, 뭐 무엇보다도 이 광고 쪽, 마케팅 쪽으로의 성과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왔던 작년과 올 한 해였어요. 자, 카카오라는 기업, 주린이 분들은 지금 아마 카카오를 딱 떠올렸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굉장히 이미지가 친숙한 그러한 기업으로 알고 있지만 주식을 제법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요, 과거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과감하게 투자하기에는 조금은 머뭇머뭇거리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많은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부각이 되지만 불과 3년 전, 4년 전, 5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많은 플랫폼을 진행하긴 하나 실질적으로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메신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떠한 소정의 일정 정액을 끊고 쓰는 것이 아니고 프리로 그냥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실질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을 카카오가 키웠죠.
첫 번째 이모티콘, 두 번째 선물하기 기능,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아마 개인 사용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업 홍보라든지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카카오를 딱 틀었을 때 PC 버전이나 이런 거는 하단에 광고 같은 것들이 깔려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굉장히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는 시작점이었다. 네, 그런 것을 좀 기점으로 카카오가 예전에는 많은 플랫폼을 하지만 돈을 못 벌었던 기업에서 이제는 많은 플랫폼을 하고 플랫폼마다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페이, 카카오증권, 카카오 플랫폼의 가장 무서운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사용하신 분들은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플랫폼이 아마 카카오가 만드는 이런 다양한 플랫폼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데 뭐 굉장히 뭐 카카오가 좋은 기업이고 무슨 일을 하는 것하고 트레이딩을 매수하고 매도를 하는 거하고는 조금 별개로 봐야 되겠죠.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저도 굉장히 골치를 좀 썩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 많은 분들이 카카오 사도 돼요?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카카오 사도 돼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올라와요. 계속.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셨던 분들은 쟤 잘 아는 거 맞아? 주식 잘 하는 거 맞아?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언제 산다? 수요일, 목요일 날 삽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깊은 조정이 나오면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음 주에 가장 많은 종목 상담이 예상이 되는 게 저는 카카오 혹은 네이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손절을 하시는 게 나아요.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 손절을 하고 다시 잡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시세 나는 종목들을 언제 잡으라 그랬죠? 1차는 21선, 2차는 61선. 차라리 정리를 하시고 21선의 절반, 61선의 절반 매수를 걸어 놓으셨다가 체결을 시키는 게 나중에 생각을 해봤을 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럼 네이버는 어떻게 되냐? 네이버와 카카오는 거의 같이 움직이지 않나요? 당연히 뭐 같이 움직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카카오와 네이버의 지금 수급이라든지 트레이딩 기준은 조금 달라요. 카카오는 전형적으로 한번 오버슈팅이 나온 거예요. 네이버하고 좀 다르죠? 네이버보다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의 조정이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더 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세가 나올 때도 이미 기간 조정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오히려 트레이딩 기준으로 본다면 카카오보다는 지금 네이버가 조금은 더 앞설 수 있다. 뭐 카카오가 좋냐? 네이버가 좋냐? 그래서 제가 네이버의 편을 든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카카오의 기업이 더 좋고 나쁘고 네이버의 기업이 더 좋고 나쁘고 하고 상관없이 우선은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카카오는 차라리 매도를 하고 밑에서 기다리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고 네이버는 지금 위치에서 한 번 정도 공격적인 매매를 해봐도 괜찮은 기업이 아닐까 싶어요. 자,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네이버의 강점은 뭐냐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이용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서 이 스마트 스토어 이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이제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고 네이버의 가장 큰 장점 웹툰 사업부에서 굉장히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 제가 네이버보다는 카카오를 더 선호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단순히 이 메신저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노란톡이 훨씬 더 이 라인이라고 하는 플랫폼보다는 더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네이버가 주력으로 실적을 내는 부분은 메신저보다는 스마트 스토어와 웹툰 쪽, 그리고 카카오는 메신저와 광고 마케팅 쪽, 약간의 좀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100%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지 마시고 90%는 같이 움직이되 지금 기준으로는 카카오는 기다려야 되고 네이버는 한 번 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봐도 괜찮은 위치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와 카카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드린 이야기를 좀 참고를 하셔서 같이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어떤 종목이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많은 종목들을 올리고 계시는데 자, 그다음 종목으로 제가 그러면 할 거는 다날 8,875원 15%입니다. 이 다날은 종목도 종목이지만 그러니까 문의 주신 분의 스토리가 좀 슬픈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가 있나요? 몰래 사신 걸 걸린 거예요. 다날. 그 와이프분께 남편분이 아이고. 몰래 사셨는데 지금 알게 됐대요. 아이고. 알게 되셨는데 계좌를 보니까 네. 많이 밀려서 지금 걱정이 많으신 것 아이고.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다날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저는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날 결국엔 가상화폐 관련해서 지금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가상화폐라는 테마를 빼고 본업, 결제 시스템 관련한 부분을 본다면 충분히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메리트는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조정을 받은 게요. 가상화폐로 오른 부분을 거의 다 이제 반납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얕게 나올 수는 있어요. 만약 가지고 계신 가격대가 뭐 높은 가격대였다면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겠지만 이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의 다날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5,500원이라는 가격대를 꼭 기억하세요. 5,500원은 뭐냐면요. 주식이라는 것은 기세, 즉 심리 싸움이에요. 자, 5,500원은 뭐냐? 다날이라는 기업이 전고점을 넘어서 시세가 날 것 같은 위치. 여기는 뭐다? 매수세가 강력하게 붙었던 위치예요. 그런데 이 가격이 깨진다? 그러면 여기에 사신 사람 100%가 다 손실권이기 때문에 자칫 아래로 투매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5,500원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보유하되 이탈 시에는 꼭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자, 다시 한 번 더 제가 종목 상담을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전에 노란통 메신지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다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이 2주 만에 진행되는 만큼 우리 김쌤이 의욕이 굉장히 불타십니다. 종목 상담 조금 더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검색창에 한밤 김쌤 네 글자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셔도 저희와 지금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이 땡톡 어플리케이션을 지워서 이 지난주에 저희 방송 보고 다시 들어오려고 참여 코드 보고 다시 들어오려고 하셨는데 저희가 결방을 하는 바람에 2주 만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저희와 24시간 투자 생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김쌤 모시고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솔리드 한번 볼게요. 11,500원에 비중 10%. 자, 솔리드를 포함한 5G에 대한 저의 전략입니다. 버티세요. 지금까지 버텼는데 조금 더 버틴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라는 게 저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대응을 할 거라면 미리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대응 시점을 놓쳤어요. 다행히도 그 대응 시점을 놓치고 나서 5G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올해 3월, 4월 달에 가장 많이 이야기 드렸던 게 5G예요. 그때 관심 갖고 추가 매수를 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하셨더라면 우선은 더 가져갑니다. 5G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대다수가 투자를 철회를 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이 5G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 시점이고 5G는요.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일단 무조건 진행이 돼야 돼요. 왜냐? 이 통신 기가가 4G에서 5G로 이미 넘어왔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멈춘다? 그거는 거의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좋든 싫든 5G는 깔려야 하는 상황이기에 관련주들은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밀린 건 뭐냐면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 당연히 그것 때문이었다. 대신에
5G가 계속해서 깔리기 시작하는 올해에는 작년보다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지금의 사업 환경 그리고 5G 산업 환경이기에 저는 충분히 더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대신에 지금 추가 매수하기에는 애매합니다. 5G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한 번 움직이면 굉장히 잘 가는데 그 한 번의 움직임을 가져가기까지 굉장히 또 피를 말리는 그러한 종목들 중에 하나라서 이 5G 관련 기업들은 우선은 그대로 보유하시되 바닥권에 사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갖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블라인드 종목으로 RF텍 말씀드렸죠. 자, RF텍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10% 벌써 수익권 도달이에요. 5G. 아무리 좋은 종목 언제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셨죠? 우선 5G는 추매는 하지 마시고 저는 보유 종목들 그대로 더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을 상담 드리려고 제가 처음부터 오프닝부터 정말 빠르게 텐션을 끌어올려 왔는데 자, 이게 1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못다한 종목은 주말 혹은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노란통 메신저에 오면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냐면요. 주식은 때로 심플하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심플하게 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 번째 고민.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 두 번째는 앞으로 돈이 될 종목. 그게 이제 두 번째 고민이겠죠. 자, 제가 오늘 또 블라인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힌트를 드리기 전에 이 블라인드 종목의 힌트는 최보아 학생 거를 듣고 와야 재밌는 것 같아요. 제게 먼저인가요? 그죠? 최보아 학생 네. 힌트를 먼저 오늘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블라인드 종목 힌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김쌤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쌤 혹시 드라마 또 안 보신다고 하실 보죠. 네. 뭐 보신다고요? 네. 네, 그러면 이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이 아이유 씨와 여진구 씨가 나온 드라마가 있는데요. 오늘은 좀 정답 맞춰주세요. 델루나 아닌가요? 오! 그죠? 오, 아시네요? 그렇죠. 알죠. 네, 땡땡 델루나입니다. 이 땡땡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 마지막 글자, 두 글자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역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사회탐구 영역 이 선택 과목이 근현대사와 국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이 삼국시대를 조금 힌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좀 유명한 인물을 좀 읊어보자면 광개토 대왕도 있고요. 영계소문도 있고 을지문덕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드라마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주몽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백제 나라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위인이 별로 없나 봐요. 온조왕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찾은 바로는요. 그리고 이 마지막 오늘의 종목에 관련된 이 나라에 대한 힌트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고 스마트폰을 없애버린 적이 있습니다.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했다는 게 함정이긴 한데 없애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에도 이런 인물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신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삼국유사에서 김춘추와 김유신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이 김유신에 대한 일화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우리 김유신이 이제 화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구하는 대업을 이제 이루어야 하는데 김춘추의 여동생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 너무 빠지게 되니까 이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일 대업들이 온통 다 뒷전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유신이 이 여자를 끊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끊으려고 이 여자를 안 보려고 했는데 너무 괴로운 나머지 술을 마시고 말을 타고 집에 가는데 이 말이 신동작의 그 여자의 집에 가서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유신이 이 말에서 내려서 말의 목을 칼로 이렇게 베면서 나는 화랑이기 때문에 나라의 대업을 이뤄야 된다. 이렇게 여자의 이 목을 맬 수가 없다 하면서 제가 마치 고등학생 때 스마트폰을 없앤 것처럼 대단한 결심으로 말의 목을 베어버렸다는 일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나라, 이 델루나 글자에 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쌤의 힌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힌트를 드릴 수 없는 게요. 이미 노란톡에선 아우. 너무 많으신 분들이 바로 이 델루나만 듣고도 이 기업에 대해서 다들 답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자, 우선은 볼게요. 일단 종목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너무 쉽게 드렸나요? 호텔신라인데요.
일단은 뭐 호텔신라 기업명보다 왜 우리가 이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단순히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실적이 감소했는데 이제는 실적이 회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른 종목들이 엄청 많아요. 항공, 면세, 화장품. 그런데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실질적으로 면세점의 매출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있었나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지금 자유롭게 여행을 가나요? 반대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지금 자유롭게 여행이 오나요? 그렇지가 않음에도 1분기 실적이 좋았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실적이 좋았는지를 체크를 해보니까 자, 호텔신라는요 2가지 사업부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숙박업, 하나는 면세업. 자, 숙박업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 어느 지역이든 지금 주말 아니면 공휴일 아니면 휴가 시즌 이미 예약이 꽉 찬 상태라고 해요. 특히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제주도는 그 렌터카를 빌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많은 여행객들이 해외로 가지 못하니까 국내에서 이제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그에 따른 특혜, 수혜를 지금 받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면세점에서 어떻게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었을까? 제가 그 부분을 봤더니 항공 면세점보다는요 시내 면세점에서의 외형 성장이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자, 호텔신라가 성경지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2, 3년 전부터 항공 면세점도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서 동시에 시내 면세점의 외형을 굉장히 크게 키워놨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이번에 굉장히 크게 빛을 발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면세점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매출의 직접적인 관련자들은요 따이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즉 수십 명, 수백 명이 원하는 제품을 대표로 사러 오는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수십 명, 수백 명이 놀러 올 수 없으니까 따이공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원하던 제품을 다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화장품이 안 팔린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면세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실제로 여행이 원활하지 않음에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호텔신라 하반기에 정말로 백신 접종률이 이제 다 90%가 넘어가서 자유롭게 여행이 된다면 지금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모멘텀들을 장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컨택주 안에서도 항공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면세 화장품 그 안에서도 저는 원픽 중에 원픽이 바로 호텔신라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호텔신라뿐만 아니고요. 제가 한 종목 더 가지고 왔던 것은 골프존이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골프존. 그러니까 골프라고 하는 스포츠가 코로나19에 가장 큰 특혜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필드에 나가서 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가 아닌 그래도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나가셔서 쳤다면 이제는 그걸 못 하시니 국내에서 또 골프장에 이용객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자,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골프를 못 치신 분들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름엔 실내에서보다는 나가서 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필드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스크린 골프장에도 지금 사람이 넘쳐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컨택주 안에서도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거나 수혜를 받는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블라인드 종목의 대표 종목으로는 호텔신라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일단 이번 한 주 많은 분들이 기대감이 높은 만큼 실망감도 좀 많이 가져가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실망감을 모두 털어버릴 수 있는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요. 저와 보학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오늘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